이번 괴담은 중국에서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괴담으로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这个时候我要问一下韩东秀了，对吧？粽子在你们那边还好吧？清源是韩国的吗？哦，这个端。 그래서 이제 중국 단오절 얘기입니다. 설,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 2005년 한국 단오 행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면서부터 한국이 중국의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뺏어갔다며 중국인들 사이에 혐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는 단오가 방금 나왔다시피 중국의 신 구론을 기리는 날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단오가 있으니까 영상에서 이제 구론이 한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물었던 거고 따진 거죠. 자, 오늘 중국에 퍼진 황당괴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문제시했던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건 강릉 단오제입니다. 기우제 성격의 산신제와 굿, 가면극 등의 독특한 문화 행사로요. 중국 단오절 세시 풍속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단오는 초나라의 시인이었던 구론을 추모하는 데서 비롯된 반면 우리나라의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 의미가 강하고요. 또한 이 중국 단오 때는 배로 경주를 하고 쫑즈라는 찹쌀 주먹밥을 만들어 먹지만 한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고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등 한국과 중국의 단오는 엄연히 다른 명절입니다. 자, 단오라는 한자어가 음력 5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날짜와 명칭만 같을 뿐 한국 단오와 중국 단오는 전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곡해하는 흉흉한 단오 괴담,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거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8일 공개합니다. 공자가 뭐뭐를 즐겨 먹었다. 자, 이번엔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괴담입니다. 중국 고대 유교 경전 예기 이 단궁 상편에 실린 글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을 그치고 사자에게 가서 자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으니 사자 말하길 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 명을 내려 해를 엎어버리게 했다. 자, 예기 단궁 상편에는 중국 위나라 시절 공자가 아끼는 제자인 자로가 별난에 휘말려 처형당하는 사건이 서술돼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요 해라는 한자입니다. 이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 바로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자, 공자가 해를 다 엎어버렸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미루어 일각에서는 공자가 사람의 고기로 젓갈을 만들어 두고 먹었다라고 해석. 이른바 공자 식인설이 탄생. 지금까지도 많은 이가 이 괴담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자 식인설 괴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자가 해형에 처해진 제자 자로의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보고 인육을 끊게 됐다며 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즐겨 먹다가 자로의 젓갈이 오니까 엎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잘 끼워 맞춘다. 과연 공자는 정말 인육을 먹었을까요? 괴담의 진실, 그 실마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해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 해라는 글자는 앞서 인육으로 만든 젓갈로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뜻은 과거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사람을 죽인 후 잘게 저며 젓갈을 담근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리고 두 번째, 잘게 저며서 만든 젓갈, 육장, 고기젓을 뜻하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공자 식인설은 해라는 글자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낭설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사람을 죽여 젓갈로 담그는 해라는 형벌을 당하자 공자가 슬퍼하며 고기 젓갈 해를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인육으로 만든 젓갈이 아닌 단순히 고기 젓갈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성인 공자의 식인설 괴담. 이제는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아야겠죠. 괴담 진실 알려지 마시고 7위 공개합니다. 인기 캐릭터 출생의 비밀. 2015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자, 이 두 기자님은 이 사진 보고 뭔가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미니언? 그러네. 정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한 인기 캐릭터의 탄생 괴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염뽀짝 육회발랄 엉뚱한 성격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 미삐언즈. 2015년 SNS를 중심으로 이 미삐언즈를 두고요. 이 캐릭터는요, 나치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라는 살벌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저건 저기요? 아니지. 저게 왜 나치야? 아까 그 사진은 나치 관련된 사진이야. 하하. 그런가? 미삐언즈의 출생 첫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모티브다. SNS에서 시작된 글과 사진에 따르면 나치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클론 B라는 가스 생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헬멧을 씌워 가스를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헬멧이 바로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사진 속의 저 헬멧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삐언이 과거 나치가 유대인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래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거라는 괴담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 특유의 엉뚱함과 산만함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반영했다. 앞서 말씀드린 나치의 치클론 B 가스 실험 때문에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유대인 아이들이 정신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미삐언즈의 엉뚱한 성격으로 반영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혹. 미삐언즈의 알아듣기 힘든 외계어도 나치 때문에 생겼다. 독일어를 할 수 없었던 일부 유대인 어린이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던 중 히브리어나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나치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고요. 이를 미삐언즈의 캐릭터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나치를 범죄 집단이고 악의 상징인데. 악의 상징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삐언즈 출생의 비밀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미삐언즈를 둘러싼 의혹들을 촉발시킨 이 사진. 에헤. 나치가 활개치던 제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아하. 그보다 훨씬 앞선 1908년 영국 왕립 해군 잠수부들의 사진으로 밝혀졌고요. 헬멧도 가스 실험 도구가 아니라 그저 과학자가 개발한 잠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미삐언즈의 출생과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게 사진이 비슷하니까 또 그렇게 생기는군요, 괴담이. 아니, 재밌게 보던 그 영화가 나치 캐릭터가 될 뻔했네. 아휴, 이거 다행이네요, 진짜. 이거 동심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미삐언즈 다 끊을 뻔했어요, 그죠? 네. 미삐언즈는 귀여운 미삐언즈일 뿐입니다. 정치적 음모나 숨겨진 사연 이런 거 없으니까요. 애니메이션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식구 6위를 공개합니다. 아시아를 점령한 빨간 마스크 괴담.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 소리.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 얘기에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어.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식구 5위를 공개합니다. 네 얼굴 내놔. 그린맨 괴담의 진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국도. 한밤중에 터널 근처를 걷는 사람들. 야, 여기 맞아? 진짜 담배랑 맥주를 주면 나타난대. 맞다니까. 야야. 에? 저기 뒤에 진짜 얼굴이 없어. 내 얼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찰리 노 페이스, 얼굴 없는 남자, 일명 그린맨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5, 60년대부터 얼굴 없는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요. 그린맨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 뺏어간다는 괴담 이거 가짜죠. 분명 괴담이지만 우리는 그 실제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린맨의 정체는 흉악한 괴물도 악당도 아닌 평범한 남성 레이먼드 로빈슨. 뭐야 이거?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전신주 위에 있는 새 둥지를 내리려다가 그만 아이고.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보시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탓에 얼굴이 거의 녹아내리고 팔 한쪽도 잃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새들 살려주려고. 사고로 얼굴을 잃은 로빈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요. 주로 어두운 밤에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그런데 으아! 초록색 괴물이다! 종종 밤중에 로빈슨과 마주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 그리고 운전 중 마주친 사람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띤 것을 보고 그를 그린맨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그의 외모 때문에 얼굴을 뺏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까지 퍼지게 된 겁니다. 좀 슬프다. 뿐만 아니라 괴담이 퍼지자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로빈슨이 좋아하는 담배와 맥주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건 괴담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이건 슬픈 얘기지 이거는. 슬픈 얘기고 특히 저 로빈슨 저분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말이. 그리고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985년 로빈슨이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린맨 괴담을 믿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괴담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공포스러운 괴담의 주인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